맞벌이의 지겨움이란 말이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피할 수 없는 평생의 걸레가 밥벌이입니다. 세상사의 고생은 결국 밥벌이 때문이지요. 반갑습니다. 세트한자 615강입니다. 오늘은 밥벌이 권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세트한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밥벌이 권자입니다. 이 밥벌이 권자는 부수로만 사용된 글자입니다. 밥벌이 권자는 밥벌이를 의미하는 것이죠. 밥벌이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하여 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밥벌이 원자는 여덟팔자와 지압이 부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여덟팔자는 숫자 8을 의미합니다. 여러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지압이 부자는 지압이란 뜻도 있고 아버지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밥벌이 권자는 아버지가 여러 곳에 가는 이유가 밥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밥벌이 권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밥벌이하는 장소는 여러 곳입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캐기도 하고 밭에서 흙을 갈기도 하고 회사에 출근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삶의 터전에 아버지들이 계시죠. 밥벌이 권자는 아버지가 여러 곳으로 가는 이유는 밥벌이 때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밥벌이 권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밥벌이 권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한자입니다. 밥벌이 권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문서 권자입니다. 문서 권자는 문서를 의미하고 계약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문서 권자는 밥벌이 권자와 칼도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밥벌이 권자는 밥벌이를 의미합니다. 생계를 말하는 것이죠. 또 칼도자는 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권자는 밥벌이의 칼이 문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종 문서가 가족의 생계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이 문서가 집문서일 수도 있고 어떤 빚에 관련된 문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주식 투자했던 그런 문서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문서가 가족들의 밥벌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죠. 마치 목에 칼이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 문서입니다. 옛날 같으면 노예 문서 같은 것이 밥벌이의 가장 큰 적이었던 것이죠. 문서 원자는 밥벌이의 칼이 문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종 문서가 가족 생계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은 국가나 공공단체 등이 자기의 채무를 증명하여 발행하는 유가증권입니다. 또 복권도 있죠. 복권은 대비를 뽑아서 맞으면 일정한 상금을 타게 하는 표를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관련자는 채권자입니다. 이 채권자는 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결국 배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채권자는 밥벌이 권자와 병부절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밥벌이 권자는 밥벌이를 의미합니다. 생계를 말하는 것이죠. 병부절자는 병부를 말합니다. 신표로 해석하는 것이죠. 병부라는 것은 나무패로 된 증거가 되는 물건입니다. 그 패를 들고 있으면 어떤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식으로 말하면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같은 것입니다. 이 채권자는 밥벌이의 병부가 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한 사람이 책을 얼마나 많이 받는가, 배움의 정도가 그의 생계를 위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는 그의 밥벌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일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그 사람이 어떤 학교까지 나왔는가가 그의 밥벌이에 결정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채권자는 밥벌이의 병부가 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움의 정도가 생계를 위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의 생계를 위해서 많이 배우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권계유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계유익은 책을 펴서 읽으면 반드시 이로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독서를 권장하는 말이죠. 또 압권이나 권말이라 할 때도 채권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뿌리권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주먹권자입니다. 주먹권자는 주먹을 의미하고 권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먹은 손가락을 모두 우물려 쥔 손을 말하는 것이죠. 이 주먹권자는 밥벌이권자와 손숫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밥벌이권자는 밥벌이를 의미합니다. 생계지요. 그리고 손숫자는 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먹권자는 밥벌이의 손이 주먹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먹권자는 손은 생계를 위할 때 주먹이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내가 필요할 때 저절로 주먹을 쥐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을 설명할 자가 주먹권자입니다. 이런 주먹은 남을 때리기 위해서 쥐는 그런 주먹이 아닙니다. 엄청난 인내를 할 때 저절로 주먹이 쥐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인내를 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주먹권자는 밥벌이의 손이 주먹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내가 필요할 때 저절로 주먹을 쥐게 되는 것인데 그 상황을 표현한 글자가 주먹권자입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엄청난 인내가 필요할 때는 밥벌이 할 때입니다.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인내가 필요할 때 저절로 주먹을 쥐게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마하곤 찰장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하곤 찰장은 주먹과 손바닥을 비빈다는 뜻으로서 기운을 모아서 돌진할 태세를 갖추고 기회를 엿봄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권투라고 할 때나 태권이라 할 때도 주먹권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이길 승자입니다. 이길 승자는 이기다는 뜻도 있고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이길 승자는 달월자와 밥벌이권자와 힘력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달월자는 하늘에 떠 있는 달이지만 붓으로 사용되게 되면 몸으로 의미합니다. 힘력자의 대용인 것이죠. 밥벌이권자는 밥벌이를 의미하고 생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힘력자는 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길 승자는 몸으로 밥벌이를 위해 힘을 쓸 때 이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계를 위한 일은 열과 성의를 다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미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라고 하면 짓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밥벌이를 위해서는 이런 짐을 하루에도 수십 개씩 전하려는 것이죠. 밥벌이를 위한 일에서는 초능력이 얼마든지 발현되는 것이죠. 이길 승자는 몸으로 밥벌이를 위해 힘쓸 때 이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계를 위한 일에서는 열성을 다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자승자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승자강은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강한 것이라는 뜻으로서 스스로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또 승리나 승패라고 할 때도 이길 승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밥벌이 권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오를 등자입니다. 오를 등자는 오르다는 뜻이 있죠. 이 오를 등자는 달월자와 밥벌이 권자와 말마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달월자는 하늘에 떠 있는 달이지만 붓으로 사용되게 되면 몸육자의 대용으로서 몸을 의미합니다. 이번 경우에도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밥벌이 권자는 밥벌이를 의미하고 생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마자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를 등자는 몸으로 밥벌이를 위해 말을 탈 때 오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계를 위해 먼 길을 떠나려고 말에 올라타는 모습을 오를 등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먼 길을 가게 되면 말에 올라타는 것이죠. 이 가장이 집을 떠나는 이유는 가족의 밥벌이를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오를 등자는 몸으로 밥벌이를 위해 말을 탈 때 오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계를 위해서 먼 길을 떠나려고 말에 올라타는 모습을 오를 등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용사비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사비등은 용과 뱀이 하늘로 날아오른다는 뜻으로서 살아 움직이듯 매우 활기찬 글씨를 비유하는 말이지요. 또 폭등이라고 할 때나 급등이라 할 때도 오리등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615강으로서 밥벌이 권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